여러분들 반갑습니다. HLB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 저희 텔레그램에서 종목 추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입장이라고 써서 이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서 맞춤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급등을 쭉 이어오다가 살짝 조정, 데드캣 바운스, 다시 조정, 그리고 상승, 그리고 또 상승. 그런데 오늘은 약간 장중에 장난질이 좀 심했었죠. 이 분봉을 한번 봐보면은 장 중반에 갑자기 급등을 일으키면서 이 세력들이 엄청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열심히 꼬셨는데, 자, 그리고 바로 물량 빼면서 다시 쭉 하락하고 결국에는 한 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7%면은 충분히 좋은 상승률인데, 이런 장난질, 여기에 늘어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태를 봐도 이 외국인들 엄청나게 물량 내놓은 거 보이시죠? 매수했다가 더 크게 매도를 한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자, 그래도 확실하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연기금이 드디어 돈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가 반등하던 시점, 지난주 목요일부터였는데 그때부터 매수를 목, 금, 월, 화 쭉 해오고 있습니다. 딱 4일 동안 열심히 매수를 했더니 최근 한 달간 매수 금액도 플러스로 바뀐 상황이고요. 자, 연기금의 매매 패턴 다들 알고 계시나요? 상승 기조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세 추종 매매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상승할수록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는 조금 높아지더라도 나중에 매도할 때 수익금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이 수익금으로 크게 가져가는 방식이죠. 하락 기조에 오면은 그때는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대응을 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자금만 많다면은 요 추세 추종 매매 방식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 같은 개인들은 조금 엄두내기 어려운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4일 동안 큰 폭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다시 상승 기조에 올라섰다는 그걸 뜻하니까, 당분간 한 5월쯤 리보세라니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HLB의 상승 모멘텀은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리보세라닙 삼상 기대감하고 지속적인 캐시카우를 위한 M&A. 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는, 자, 이 리보세라닙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간암 환자의 간 기능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입증됐다고 HLB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암학회 소화기암 전문 심포지엄 ASCOGI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표에 앞서서 선공개를 했고 2022년 발표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출을 해냈다고 합니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를 통해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을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을 쭉 해왔었죠. 이 캄렐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항서제약, 그 항서제약에서 리보세라닙 단독요법 치료제를 위암 3차 치료제와 간암 2차 치료제로 판매 중에 있는데,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요법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 기능이 일부 저하된 알부민, 빌리루빈 1등급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은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투여군이 23.9개월로 기존 치료제인 소라페닙의 15.4개월보다 훨씬 더 긴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된 알부민 빌리루빈 2등급 환자의 경우도 생존 기간이 19.1개월로 소라페닙의 11.3개월보다 차이를 보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1등급, 이게 2등급이죠. 특히 전체 간암 환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알부민, 빌리루빈 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간암 표준 치료제인 아바스틴, 티센트릭 병용요법의 효과가 그렇게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할 것으로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환자 연령대에 따른 효과가 있는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런 연구도 공개를 했습니다. 65세 미만 환자군에서는 대조군 대비 투약 이후에 피로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14.8개월이 걸려서 소라페닙의 6.4개월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65세 이상의 환자군에서는 소라페닙을 투여하고 4.6개월 만에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낀 반면에
리보세라닙 병용은 이 시점까지 11.2개월이 걸렸다고 하죠. 자, FDA 허가된 국산 신약 5월쯤에 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도 FDA 승인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대감만 잘 키워준다면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인 M&A 이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제약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장기간 걸리는 신약 개발이어서 그 개발하는 와중에 캐시카우가 없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주가가 언제까지 기대감만으로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 구조가 승인 전까지 딱 받쳐만 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동안 어떤 제약회사보다 M&A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HLB였죠. HLB가 거느린 상장회사만 현재 생명과학, 제약, 테라퓨틱스, 바이오스텝, 글로벌, 이노베이션, 사이언스, 파나진까지 총 9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HLB 파나진과 젠큐릭스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맞교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P&A를 양산해서 독보적인 분자 진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HLB 파나진과 정밀한 디지털 PCR, 유전자 증폭이라고 하는데 분석 기술력을 갖춘 젠큐릭스의 협력이어서 어느 곳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그런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진단 기술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번 지분 수합의 의미가 좀 있는 게 양사 모두 다 암 진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동종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정밀 진단 산업은 중소규모의 업체가 난립을 하고 있는 국내 상황인데 큰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평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자, 국내뿐만 아니라 HLB 그룹이 확보한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를 활용할 경우에는 해외 시장 개척에서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 두 회사 다 이미 미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암 정복 프로젝트인 캔서 문샷의 멤버로도 참여를 하고 있고 미국을 핵심 타겟 시장으로 설정을 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기도 하죠. 어쩌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M&A의 진심인 HLB가 젠큐리스를 완전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익성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면은 상승 모멘텀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일 수급에 주가가 흔들릴 때처럼 그럴 때만 좀 조심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대응을 실시간으로 하시려면은 저희 텔레그램 꼭 들어와서 같이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 하락했던 지난주, 지지난주 큰 걱정 없이 잘 넘겨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시 한번 신고가를 찍어줬죠. 아마 이때 당시에 매도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쯤 많이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와 꼭 함께 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입장이라고 작성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딱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대로 대응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잘 지켜내고 더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대응만 잘 해준다면은 현재 기조는 상승 기조가 맞기 때문에 일단 특별하게 저희가 어떻게 하라 언급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도 그렇게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워라 내워라 상승만 해라 이러면서 기다리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조금 넓게 보자입니다. 지금 사야 할 종목 너무나 많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많이 널려 있는 점 제가 계속해서 강조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들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런 거 잡으셔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셔야 되겠죠.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들 상승은 하고 있지만 더 크게 오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이것도 저희가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거고요. 이런 급등 가능한 종목들과 섹터들 그냥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난 주말에 AI와 관련해서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 HBM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습니다. 올해 국내 시장의 수주 규모가 대략 22조가 넘는 수준이고 그 중에 70%가 이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 HBM 관련해서 큰 소식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챗 GPT를 만든 회사인 오픈AI 다들 아시죠?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이번 주에 방한을 합니다. 자, 방한을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오픈 AI도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초부터 AI 광풍을 일으켰던 오픈 AI가 자체 AI 반도체를 만든다? 이거는 시장을 다시 한번 큰 변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HBM이 당연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SK 하이닉스가 또 52주 신고가를 찍었죠. 국내 HBM 대장주인 만큼이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와 구글, AMD 향으로만 SK가 수주받은 금액이 16조 원어치인데, 이번에 오픈 AI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고 했죠?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MLB 기판의 최대 공급처로 알려진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현재 거의 엔비디아와 발걸음을 같이 맞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뭔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지는 겁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엔비디아이고, 의리지만 각 같은 위치에 있는 SK 하이닉스여도 어쨌든 엔비디아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오픈 AI에 HBM을 공급을 해주는 게 상도덕에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엔비디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보다 HBM에서만큼은 후발주자이면서 시장에서 조금은 밀려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반도체주들 많이 올라와서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이 오늘은 좀 진행 중인데,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 정도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HBM에서만큼은 SK 하이닉스의 최대 수혜주로 알려져서 작년 11,000원이었다가 최대 67,900원까지 올랐던 한미반도체처럼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종목은 저희는 이미 다 발굴해 놨고 다 포착해 놨습니다. 이런 종목을 언제 얼마에 매수하고 목표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거 정말 다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숫자 1, 이 숫자 1이라고 작성하셔가지고 이 번호로 그냥 문자 하나만 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민 같은 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셔서 매수하시고 수익만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숫자 1만 써서 문자 보내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요 10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그냥 1만 딱 써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문자 보내는 시간 제가 잠깐 드릴게요. 자, 다들 보내셨나요? 혹시 아직까지 못 보내신 분들은 지금 보내시면서 이야기 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나가면은, 최근 시장은 AI가 지금 다 잡아먹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작년에 큰 폭의 가장 큰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시장의 이슈를 AI가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AI는 인공지능 기술 그 하나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죠. AI가 발전을 하니까 반도체 이전에 먼저 움직였던 섹터, 그리고 여전히 상승 중인 섹터가 바로 로봇 섹터들입니다. 요즘은 넓게 보면은 AI로 산업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AI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칩들과 기판 관련주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 다 모두 다 문어발 엮듯이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로봇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하나씩 다 잡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폐막한 CES 2024를 앞두고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해서 무려 작년 12월 13일에 텔레그램에서 하나씩 다 찝어드려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거기다가 손절가는 얼마인지까지 다 알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렸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봐보면은 대장주였던 두산 로보틱스 금액대 이런 거 다 알려드렸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것도 대장주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이렇게 알려드렸었고요. T로보틱스, 뉴로메카, SBB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지도 마찬가지였고, 유일 로보틱스도 있었네요. 자, 자리 하나 다 찝어드린 거 보이시죠? 넘어설 때마다 매수하라고 했던 거. 자,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고, 휴림 로봇,
그리고 국내에서 감속기라고 하면은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인 SPG까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매수할 타이밍, 매도할 타이밍, 추가 매수해도 될 타이밍, 손절하고 나가야 될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만 그 결과를 좀 보도록 할까요?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3일 날짜에 안내해 드렸을 때 이후에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바로 급등을 했죠. 자, 매도 후 하락.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13일 날짜에 잡아드렸고 상승률만 봐도 잡아드린 위치에서 작게 딱 엘리어트 파동 3파동을 딱 그리면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한 대략 40%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잡아드린 위치에서 20% 이상 상승.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60일 위쪽으로 딱 안착한 금액에서 지지받으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했었는데 13일날 잡아드리고 15일날 딱 반등하면서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수익을 딱 내고 있는 중이고요. 에브리봇이 현재 가장 큰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13일 이후에 100% 가까운 상승률로 수익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11월부터 두산로보틱스가 반등을 시작하면서 로봇 섹터들을 좀 이끌어줬었고 12월부터 AI와 로봇에 접목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꿈틀하려고 하자마자 일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종목들 하나씩 다 선별해서 세세하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결과가 이런 결과가 돌아온 거고요. 이렇게 보듯이 우리는 그동안 너무 특정 섹터만 바라보면서 조정 중이어도 다시 또 오를 것이라는 이런 믿음 하나만으로 마냥 기다렸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건 맞긴 합니다. 텔레그램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하나하나 다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없죠. 시장을 넓게 보시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절대 놓치지 말길 다시 한번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 여기만 보지 마시고 혼자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알아보기 어려우시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텔레그램에서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뭐 400분 넘는 분들 들어가 계신데 그분들은 뭐 저희한테 뭐 돈을 주나요? 뭘 주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런 부담 갖지도 마시고 그냥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CXL 요 관련주들이 아주 제일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등락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9.37%네요. 평균적으로. 딱 봐도 엄청나게 상승 중인 거 보이시죠? 기간 수익률도 괜찮고요. 자, 여기서도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높은 금액에서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포착해 놓은 요 CXL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집중해서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셔서 매수하신 다음에 요 수익들을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를 다시 가져온 거는 AI의 혁명입니다. 이 AI 혁명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보다 아주 빠른 성장이 시작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 섹터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는 마치 원자재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오가고 최대한 낮은 생산 원가를 갖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은 이 AI 시대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성능 향상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저비용보다는 강한 성능이 살아남게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시장의 요구는 기존처럼 대량 생산한 이후에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수주를 먼저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수율에 맞춰서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능 향상이 요구된 시발점이 바로 AI 서버의 대역폭의 문제입니다. 특히 AI 서버는 기존의 서버와 다르게 학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프로세서 중심의 컴퓨팅에서 메모리 중심의 컴퓨팅으로 전환이 되면서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와 양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 양도 거대하게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서버는 저장해둔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저장을 그냥 해두는데 가치를 뒀다면은 AI 서버는 다르죠. 이런 서버의 차이점 때문에 저장 성능에 중점을 뒀던 낸드 플래시는 꽤나 오랫동안 불황을 겪었고 반면에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램의 호황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수페타6의 저층 MLB라든가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이런 게 모두 D램 성능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어서 다른 반도체 종목과는 다르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컴퓨팅 영역에서 더 높은 성능이 요구가 되니까 이제는 CPU와 GPU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HBM이고요. 이 HBM을 통해서 GPU 메모리를 가져오고 CPU는 128GB D램을 통해서 메모리를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월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쉽게 메모리 이동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의 최대 한계치가 메모리의 최대 한계치에 막히는 문제인데, 이 처리 장치의 발전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CXL. 일반적으로 서버에서 메모리 성능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 핫앤 콜드 메모리 전략입니다. 핫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HBM이고, 콜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에 특화된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핫 메모리와 콜드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핫과 콜드 이 딱 중간에 웜 메모리라는 게 생긴 거고, 요 웜 메모리가 바로 CXL인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냉탕과 온탕 사이의 미지근한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웜 메모리가 생기게 되면은 콜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일을 최대한 줄여서 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DDR5 D램 단일 스트림 테스트 결과보다 D램과 CXL 메모리를 추가한 것이 무려 3.2배나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CXL의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메모리 용량 확장에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사진인데, 많은 D램을 메모리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폼팩터는 SSD 형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D램이고 이게 바로 SSD입니다. SSD는 하드디스크라고 불렸던 저장 장치의 진화된 버전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서버에 교체 없이 기존 SSD 자리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고,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할 게 없는데 추가적인 D램 용량이 생기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장점은 특히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의 효율적인 메모리 용량 관리로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서 지연되는 전송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센터의 성능도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빅테크 기업인 엔비디아나 AMD도 더 많은 용량의 HBM을 탑재를 해서 칩의 성능을 올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메모리 대역폭을 늘리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이 CXL 역시 더욱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켓 리서치에서 이미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15억 달러, 2028년까지는 12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3년을 돌이켜보면 AI 반도체가 뜬다 어쩐다 하면서 반도체 여팡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주들 다 나락갈 때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만큼은 고공행진을 했었죠. 차트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로 상승을 했던 게 PCB의 용량을 늘려주는 MLB 기판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 무려 5,200원에서 43,3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램의 성능을 더욱 강화한 HBM 관련주, 대장은 SK 하이닉스였지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TC본더를 만들어내는 한미반도체, 11,150원에서 무려 67,9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NPU 관련주들, 대장주가 칩스앤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6,750원에서 무려 34,9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CXL 관련주죠. 시장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골라서 사야 할지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고른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칩스앤미디어처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보일 종목인 거죠.
물론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 CX 관련주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진짜 종목, 진짜 텐베거를 보여줄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야만 하겠죠. 아무 종목이나 막 샀다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현행법상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과 매수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 상단의 번호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같이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저희가 다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고 날개짓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모든 종목이 상당히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만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에 코스피는 3,000, 코스닥은 1,000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오직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의 문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1이라고 딱 써주시고 옆에다가 뭐 화이팅, 영상 잘 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양질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제가 더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 고민, 걱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 그냥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석, 고민 다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짐 차노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몇 조를 벌던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면은 정말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소외감이 크게 느껴지죠. 그런 종목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모르고 일단 사보자 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지금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그리고 뭐 응원의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 절대로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뭔가 행동을 하셔야 그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 딱 하시고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가셔서 모두 다 부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